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제 열흘 후면 경찰대 사관학교 시험을 보게 됩니다. 경찰대 사관학교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제까지 3월부터 쭉 공부해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D-10 어떤 강의지? 라고 해서 처음 저를 만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선배가 작년, 재작년에 해왔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적어도 열을 남겨놓고 이 정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의논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휘어법은 이 정도 하면 좋겠다. 또 문학 중에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그 중에서도 운문, 산문 정도는 아무리 바빠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문학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일부의 학생들과 전화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합격한 선배들과 또 그 이전에 실패한 선배들과 대화하기도 하면서 만든 강좌가 바로 2013학년도 경사관 최종 점검 강의입니다. 이 짧은 강의 속에 5 강좌 속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열을 남겨둔 이 마당에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 반드시 꼭 하는 것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어휘어법 강좌에서 했었던 목록을 모두 다 놓고 하나하나 정리해서 2개의 강좌로 만들었습니다. 언어의 자의성이 무엇인지, 분절성이 무엇인지 하는 언어의 특성부터 피동사동, 그리고 작년에 경찰대 출제했었던 외래어 표기법 및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로마자 표기법까지 정말 자세히 꼼꼼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문학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현대문학보다는 이미 정해져 있는 고전문학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극장르도 살펴봤습니다. 많은 작품을 보기보다는 성난기계, 원고지, 그리고 원고지의 작가의 그 밖의 작품 국물 있사옵니다도 한번 거론해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찰대 사관학교에서 아주 민감하게 접근해야 할 특히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한 이강백의 파수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한 작품들은 여러분이 듣고 보지 못했던 작품들을 새로 던져줘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와 공부한 학생들은 공부했던 내용 모두를, 그리고 저를 처음 만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다른 훌륭한 선생님께 배웠었던 것, 또 학교에서 배웠었던 것 모두를 상기시켜주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지금 열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러분이 듣고 보지 못했던 걸 줘서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문학 파트에서 강조하게 됩니다. 고전소설에서는 이 정도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 말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 말고 송사소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서동지전이라든지 황새결성이라든지 까치전, 이것을 고려소교 정가전과 연결시켜 보기도 하고 또 민요 시집살이와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전문학에 관계된 것을 구체적인 작품을 제시해서 윤선도, 박일로, 주세붕의 시조까지 엮어보기까지 했습니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문학,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적어도 철학이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과학이 무엇인지 개념을 나름대로 잡아보고, 아무리 비문학 문제가 다양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철학, 역사, 종교, 과학, 또 언어학, 국어학 파트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짤막하게 한 20여 분간 비문학의 길잡이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불안하시죠?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와 함께 차근차근 침착하게 해서 좋은 점수를 얻게 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마지막 최종 점검에서
이제까지 놓쳤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서 편안하게 수험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꼭 좀 지키셔야 됩니다. 첫째, 마인드에 관계된 문제인데 열을 남겨둔 이 마당에서 나 공부 많이 안 했다 라고 생각한 학생이 있으면 빨리 그 마음을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쟁자 또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을 남겨둔 이 순간까지 공부해온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고 성실하게 준비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도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은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순서대로 문제를 풀 때 경찰대 50문제, 사관학교 40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1번부터 50번까지 순서대로 풀어가되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까다로운 문제가 있을 때는 놔두고 마지막 40번까지, 마지막 50번까지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까다로운 남겨둔 문제를 편안하게 여유롭게 접근하기만 한다면 될 것입니다. 뭐가 대단한 거라고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시험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진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거든요. 반드시 순서대로 풀되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고 쉬운 문제부터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 영역을 잘해야 뒤에 외국어 수리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언어 영역으로 외국어 수리에서 부족한 것을 뒤집을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실까요? 경찰대 사관학교의 멋진 제복, 바로 3월달 여러분의 것입니다. 합격한 후에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